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비상 박영민 출판사의 관내분실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소설이니까요. 전체를 모두 읽을 수는 없어서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단 먼저 볼게요. 엄마가 실종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가 실종된 장소는 지금 도서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이 도서관에서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엄마가요,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의 추모의 공간이 점점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느냐?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개비닛의 유골함을 수납한 봉안당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이렇게 추모 공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도서관이 어떻게 추모 공간이 되었느냐? 바로 마인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추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억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생전의 망자들을 재현해낸 존재를 이 도서관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이 추모 공간으로 바뀌고 추모 방식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배경이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인드 업로딩에 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좀 갈리기는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대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엄마도 도서관에 마인드가 업로딩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 지민은 도서관에서 엄마를 만나러 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를 찾으러 온 건데 왜 찾아왔는지는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왔는데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에서 찾을 수 없는 관내분실이 된 상태인 겁니다. 자, 우리 제목이 관내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 내에서 분실되어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마를 도대체 왜 찾아갔을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준호가 남편이에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한창 중요할 시기 임신을 했어요. 지민이 임신을 했는데 자연유산이 될 수 있는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자,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엄마가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굉장히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가족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을 했을 때도 그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설렘과 기대감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임신을 한 일을 계기로 엄마의 마인드를 떠올려서 엄마를 만나러 도서관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가 이제 분실된 거죠. 자, 이제 지민이 동생 유민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엄마 이름이 나오네요. 엄마 은하인데요. 이 엄마와 이제 지민이 왜 서로를 포기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산후우울증이라는 원인이 나오죠. 그래서 엄마가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지민은 자기가 태어남으로써 엄마가 우울증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출생이 엄마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엄마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그 엄마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만 했느냐, 그럴 이유는 없었다라는 이 반발심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동생도 엄마를 미워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동생을 만나고 이제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자 대부분이 너무나 부정적인 기억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막 나와요. 엄마가 되게 사소한 그 사건으로도 가족들에게 집착하고 가족들을 통제하려 하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를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이제 갈등이 잘 해소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또 그럼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고, 또 그런 엄마를 보면 이 지민 역시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갈등들이 쭉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서 엄마랑 싸운 것을 마지막으로 엄마 이제 헤어졌고, 엄마는 병원에 들어갔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걸 지민과 이제 동생이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동생은 딱히 엄마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민 역시도 그래야 됐을 텐데 이상하게 엄마가 분실된 것이 너무나 신경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민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원래라면 지민이 새로운 업무를 맡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민이 이제 임신을 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집중해야 하잖아. 그런 걸 고려했어. 라고 하는, 나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게 아이의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 하면서 아이의 양육을 엄마가 전담해서 키워야 된다는 이러한 사회의 고정관념에 대한 팀장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민이 새로운 업무를 맡지 못하는 되게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또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엄마도 비슷했던 거예요. 자, 지금 엄마의 흔적을 또 찾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엄마가 원래 그 디자인 일을 했었대요. 과거에 책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디자인했던 책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표지 디자인 김은하라고 하는 엄마의 흔적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지민을 낳기 전까지는 일을 했었다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러한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덱스는요, 그 엄마가 지금 도서관에서 관내분실 되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한 인덱스가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 그 소재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것으로 지금 엄마가 직접 디자인했던 책을 찾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민이 이렇게 엄마의 과거를 보게 되면서 엄마도 어떤 진짜 삶을 살고 있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낳기 전에는 이렇게 출판업에서 책을 디자인하는 일도 하고 자신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진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출판업이 어차피 출판사는 망해가고 있었어 라면서 출판산업이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게 된 거지 너 때문에 일을 안 하게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민이를 위로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출판사를 그만두게 된 엄마의 사정을 들으면서 이러한 엄마가 삶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출산과 육아로 세상에 단절된 채 살아가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민이 엄마가 이제 세계에서 고립된 것도 자신의 잘못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바로 아빠가 인덱스를 이제 지웠거든요. 저희가 이제 넘어갔지만, 아빠가 인덱스를 지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게 너무 진짜 같았다.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이었지.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이 한 번 만난 이후로 아내의 인덱스를 지워버렸기 때문이면서 아내를 다시 만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일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 죄책감 때문에 아빠는 이제 엄마를 지워버린 거예요, 인덱스를. 하지만 이제 지민이 느끼기에는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 어디에 단절된 채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찾고자 해요. 자, 20살의 엄마, 세계의 한가운데 있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을 엄마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잊히기 전에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았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 자기도 이제 임신을 하면서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엄마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엄마의 모습을 헤아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좀 넘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그 인덱스를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만났어요. 공간 속에서 은하는 어느 때보다 선명해 보였다. 자, 이렇게 해서 엄마를 만났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원래 우리가 함께 살던 때에는 엄마가 자신만의 방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뭔가 화해를 해보고 싶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죽은 거잖아요. 여기 올라온 건 그저 마인드일 뿐이니까요. 엄마를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엄마를 이해해요라고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찾아본 적 없지만 그런 엄마의 삶을 찾아보면서 엄마의 고뇌와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이해해요라고 말하고 그 엄마의 마인드도 눈가에 물기가 고이며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얼른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바로 3번이죠. 엄마는 생전에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제 지문에서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생전에 바깥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3번이고요. 나머지 선지가 왜 답이 되지 않는지도 여러분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